자료 다 받으셨죠? 자, 일단은 오늘 수업은요. 수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공개 강의. 일단 나름 제가 이 7, 8월 두 달에 걸쳐서 문제풀이 상위권 관련된 거로 이제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 시간 안에 이제 어떤 형태의 문제 연습을 할 거냐부터 해서 기출 경향이랑 그다음에 연고대 관련된 안내까지 포함된 오늘 그냥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다음에 나름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 수업으로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이 있는 전체적인 분석을 좀 먼저 한번 해보고 대학별로 좀 올해 이슈가 될 만한 것들만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출제 비중이 일변수 미적은 워낙 예전부터 출제가 계속 되오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변수 미적은 그냥 비중성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최근 들어 다변수 미적 분학의 출제 비중이 되게 커지고 있어요. 기본 문제도 이제는 일변수 미적이 아닌 다변수 미적 분의 계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럴 정도로 다변수 미적 분학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학원 기준으로 아직 진행된 과정은 아니지만 일단 출제 비중이 되게 큰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 선적분, 면적분을 이제 보통 포함해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공학수학 말고 다변수 미적 분학에 포함시켜서 선적분, 면적분 공부하게 될 건데 그 비중성도 굉장히 크게 역시나 올해 강세를 좀 띠고 있었던 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고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올해 기출 문제를 쭉 열람해서 이제 쭉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사전 공지 또는 뭔가 이렇게 이러할 거다라는 예측 사항이 아예 없는 형태로 갑자기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열어보니까 변화된 상황이 되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예가 가천대, 그다음 또 이대, 그다음 연대 같은 경우. 이제 왜 이 세 학교를 제가 좀 대표적으로 써놨냐면 가천대는 문제 비율이나 이런 거에 변화는 크게 없었어요. 그러나 갑자기 출제 범위가 굉장히 확 늘어난 공학수학 뒷부분의 문제가 한두 개가 갑자기 포함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비한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학원에서 배운 거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마음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당황한 거지 시험장에서. 근데 그 한 문제로 인해서 당황을 하면요 결론은 나머지 문제들도 내가 아는 것조차도 안 보여요 잘.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보통 생겨가지고 저런 좀 굉장히 끝나고 나서 시험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되게 좀 힘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천대 끝나고 왜 그랬는지 저는 몰랐는데 이제 시험지 막상 보니까 그게 좀 공감이 되는 그런 형태였고요. 그다음 이대는 거기 아마 수치 쭉 써져 있었을 거예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수치가 유난히 한 파트 되게 크죠 올해. 그게 뭐예요? 선형대수예요. 원래 이대가 선대 비중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선대가 조금 늘어나다가 올해 대폭 증가된 거야. 심지어 1번부터 이미 선형대수 문제로 이미 막 한 페이지가 채워지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예측은 출제하시는 분이 좀 바뀌지 않았나.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시험 문제 스타일도 많이 바뀌거든요. 그런 관점이라 갑자기 저런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대인데 연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요. 기출문제랑 학생들의 성적 분포 이런 거 공개된 게 하나도 없어요. 고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일단 이랬대더라 저랬대더라 막 그런 카더라들만 모아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일단 올해 제가 작년에 그 연대 시험 본 학생이 있었어가지고 캐물었어요. 거의 심층 질문하듯이 어쨌니 저쨌니 막 물어보니까 원래 연대가 제가 듣기로는 서술형이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풀이 과정을 요구하는 형태의 시험 그 유형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비해서 시험 딱 갔는데 막상 딱 열어보니까 유형이 완전히 바뀐 거야. 객관식도 포함되고 거기에 주관식 단답형이 있고 물론 이제 서술형도 있긴 했지만 비중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한두 문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저런 식으로 우리 편입시험 문제 자체가 모든 학교들 포함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변화가 생기는 대학들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 일단 우리가 어떤 유형이 됐든지 간에 전체적인 연습들을 한번 해놓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놓으신다면 어느 대학이든지 간에 사실상 준비는 충분히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좀 일단 들게 되고요. 성균관대 이제 올해 제가 좀 이슈가 있는 학교인 것 같아서 보니까 성균관대 기출문제는 제가 매년 느끼지만 저 학교는 난이도가 매년 상승해요. 그래서 올해는 상승이 제일 좀 많이 올라간 경우라 실제로 영어도 난이도가 꽤 높고 거기에 수학도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에 이번에 속했었어가지고 학생분들이 성균관대 시험 보고 나서 좀 많이 이번에 방황했던 그런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올해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일단 예전 기출문제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한번 하실 거다 보니까 그만큼 공학 수학 파트의 비중도 굉장히 좀 크게 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거죠. 뭐 아까 이대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중앙대인데요. 중앙대가 올해 이제 원래는
공대 시험 문제하고 수학과 시험 문제 달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하나의 유형으로 정리가 되면서 수학 문제, 그러니까 수학과에서 출제되는 문제들만 나옵니다. 공학 수학이 심화까지는 필요가 없고 기본 공학 수학의 가장 첫 부분만 공부하더라도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는 학교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변수 미적이랑 다변수 미적, 선형대수 이게 좀 집중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올해 한양대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특징이 원래는 1교시, 2교시 영어 수학 시험이 분리돼서 진행이 됐었습니다만 올해부터 영어 수학을 통합해서 시험이 진행되는 형태입니다. 영어 60분, 수학 70분 해가지고 130분 시험을 보고 오셔야 되고 1번부터 60번까지 시험지가 앞에 영어 뒤에 수학으로 연결돼 있더라고요. 올해 보니까요. 그럴 정도로 나름 이제 변화가 좀 크게 됐던 형태고요. 보통 한양대 시험 날이 여태까지 경험 보면은 다 겹쳐요. 다른 학교랑. 보통 오후에 많이 보거든요. 오전에 다른 학교 시험 보고 와서 한양대를 시험 보시는 경우까지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양대를 대비하실 거라면 한 번쯤은 좀 집중력 키우는 연습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2시간 내지 3시간을 움직이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런 것들 좀 하셔야 한양대 시험 대비가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연고대 관련인데 매년 연고대 시험 문제 일단은 뭐 이런 문제가 나왔더라 저런 문제 나왔더라 보니까 선적분하고 면적분의 출제 비중은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그게 매년 나옵니다. 오히려 더 증가할 정도로요. 그래서 제가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올해 특강 계획을 저희 신촌 캠퍼스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계획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려고 하거든요. 7, 8월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이 수업이 다음 주부터 2달간 문제 연습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제가 풀이랑 그 다음에 해결을 해드리는 그런 형태의 수업이 진행이 될 건데, 그런 문제 풀이를 일단은 10월까지 계속 다양한 문제들로 연습할 수 있게끔 뭐 올해 기출문제 포함해가지고 작년, 재작년 쫙 포함해서 기출문제를 좀 랜덤 재구성해서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거기에 한성서, 제가 뭐 매번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한양대가 일단 1순위야 무조건. 한성서 저 학교들 기준 기출문제를 정리하면서 거기에 연고대 기출문제가 완벽하게 이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거에 대한 문제가 이런 게 이때더라라는 거를 좀 만들어 갖고 풀 수 있게끔 하는, 기출 보통 우리 동형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형태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연고대 포함해가지고 한성서 모든 최상위권 대학들의 문제를 종합해서 파트에 맞춰 갖고 하거나 아니면 종합적으로 이제 점검해 볼 수 있게끔 준비해서 아무튼 수업 진행하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 한 번쯤 본인 스스로 요걸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시간을 좀 어느 정도 좀 일정 시간 투자해 가지고 과학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면 하는 게 옳아요. 근데 만약에 과학이 좀 힘들 것 같다, 근데 연구단을 쓰고 싶다, 그럼 사실은 뭐 수학 100%에 있는 학과들도 있긴 있어요. 수학과 있긴 한데 수학은 이제 거기에 증명을 좀 요하는, 그리고 제가 아마도 그 수학과 지금 편입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전적대가 이미 인서울이거나 이미 전적대에서 수학과를 전공하신 분들이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증명을 짧은 시간 안에 해서 해결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부분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연고대 관련된 이 연대 이제 기출 총평을 보니까 객관식 문제랑 2022년도도 그렇고요. 2023년도도 그렇고 객관식 문제 단답형에다가 서술형 2문제 정도 포함되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합격 몇 점인지는 아예 알 수가 없어. 정보 공개가 1도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학생들이 합격했던 학생들의 이제 뭐 시험 이렇게 본 걸 보니까 보통은 100점 만점에 30점에서 50점대 수학 점수를 가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객관식 대신에 점수 배점이 좀 낮긴 해요. 근데 준비한 우리 편입준비생의 연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은 객관식 아니면 단답형으로 다 승부 보는 것 같아요. 주관식 서술형이 그렇게 큰 승부 보는 관점이 아닌 점수대인 것 같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에 수학만 들어간다면 상관없지만 수학 말고 과학이 또 플러스 알파로 들어간 데다가 거기에 이제 공인영어까지 성적 반영이 되니까 아마도 점수대가 저렇게 예측이 되는 거 보면 서술에 대한 준비가 지금 편입 연대 준비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제는 고대 관련된 얘기 살짝 꺼내보는데, 고려대는요 주관식 단답형만 나오고요. 주관식 단답형에 관련된 수학 문제들은 우리 편입 수학 범위랑 완벽하게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성서 대비로 이미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고대는 문제될 건 없습니다. 수학 문제는 오히려 편안하게 우리가 배운 대로 풀기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들만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뭐 난이도가 높아진다 뭐 한다 막 이런 얘기 해도 나온 문제의 동형성을 보면요. 우리가 배웠던 한양대, 성대, 서강대를 대비했던 문제 유형과 겹쳐요. 거기 그리고 출제 비중이 일변수 미적이랑 다변수 미적이랑 선적 면적이 다예요. 선형대수 비중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공학수학 비중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우리가 지금 이미 커리큘럼대로 종합반에서 공부하고 계신 부분이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름 고대중부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차피 막 빨리 풀고 그 다음에 반복 학습하면서 빨리 익혀놓고 막 이런 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 연습 충분히 하면 고려대는 내가 봤을 땐 지원하는 거 충분히 필요할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대는 뉘앙스가 좀 다를 순 있긴 하겠지만 서술형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로도 일단 도전해 볼 수 있는 마인드가 생길 거고, 고대는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준비해도 충분하다는 거고. 근데 이제 고려대도 거기서 제가 그 필기고사 시험 과목 나눠놨듯이 학과들마다 뉘앙스가 달라요. 수학만 들어간 학과도 있고 거기에도 과학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학과가 어떤 전형 요소로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 뉘앙스 똑같이 또 들어갑니다. 우리 편입 영어랑 편입 수학의 1순위적인 과목에 플러스 알파의 과학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인드로 만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칠판에 좀 띄워놨지만 고대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가 거의 많이 잘 맞추는 문제들로 나온다는 뉘앙스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수학 문제가 합격선이 70점 이상으로 예측합니다. 한 문제당 1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10문제 중에 7문제 이상은 평균적으로 다 풀고 맞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미 기출문제 오픈된 거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는 수학 공부만 충분히 하셔도요, 저 정도 충분히 만들어져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반복 연습하시고 배운 거대로 복습만 충실히 하시면 고대 수학 문제 대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일부러 한번 넣어봤어.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출제가 될 때요, 갑자기 듣지 못했던 단어가 막 나온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임계수? 사람 이름이야? 아무튼 뭐 저런 뭐야, 나 저게 뭔 말이야 막 이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말의 표현이 이런 것뿐이지 어차피 fx라는 거 안에 하나의 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임계점이야. 같은 말이야. 임계점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했던 거냐면 결론은 이거였어요. 미분에서 0을 만족하는 점 또는 미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요. 우리 극대극소 구할 때마다 계산했던 점을 얘기한다고.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거나 존재하지 않는 점 찾아갖고 극대극소 판단하지 않냐고요. 그죠? 그런 것을 계산하는 점을 임계점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일단 임계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저 지금 3차 함수는 사실은 미분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 어차피 다항함수는 미분에서 0을 만족하는 무조건 조건.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아예 없다고요. 이미 뾰족점으로 등장하는 그런 곡선의 형태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핵심은 미분에서 0을 만족하는 것만 찾으면 돼.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야. 미분을 실제로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 와 신난다, 0 되는 x 찾아야지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걸리는 거지.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아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방정식 인수분해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데? 그냥 공식 가는 거야. 근데 이게 뭔가 단순하게 무조건 답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서 걸려요. 근데 아니요, 한양대 출제하시는 분은 그런 거 일부러 역으로 노리시는 경우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근해 공식 써야죠.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4. 그럼 36에서 24 빼면 12 2루트 3. 그럼 결국 1 뿔마 여기 2루트 3이니까 약분하면 3분의 루트 3. 그러니까 지금 임계점이 사실은 두 개가 나온다는 거야. 1 플러스 3분의 루트 3 하나, 또 하나는 1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하나. 근데 여러분 문제가 봐라. 그 임계점이 두 개가 나오는데 누구로 뭔가 계산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역으로 짐작을 하자고. 어차피 이 값이나 이 값이나 같은 값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겠죠? 다른 값이 나오면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자고요.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얘잖아요. 공률이요. 아 공률 한양대 진짜 좋아해 원래. 공률 되게 좋아한다니까요. 공률 공식이 일반적인 y는 fx니까 y'의 제곱에 지수는 2분의 3승, 분자는 2' 절대치. 여러분 근데 여기서 봐라.
이게 식이요 안 복잡해요. 왜냐면 지금 우리 임계점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뭘 만족하는 점이었어요. 미분해서 0 되는 거예요. 그럼 봐라. 이미 미분한 이 자리는 애초에 저값 넣으면 무조건 0 될 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분모는 아예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지. 1의 2분의 3승 1이니까요. 그럼 지금 핵심은 뭐예요? 두 번 미분만 있으면 돼요. 그럼 두 번 미분 하자고요. 그럼 이거 두 번 미분이 6x-6이야. 그러면 우리 구한 임계점 x좌표를 여기다 넣었을 때 능 값에 절대값 붙인 게 공률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넣어봐. 처음에 이거 대입하면 이게 대입하면 얼마니? 6 곱하기 1 더하기 3분의 루트 3 빼기 6이야. 6 지워지겠네? 2 루트 3 내야 되겠지. 마이너스 넣어봐. 6 곱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빼기 6이야. 마이너스 2 루트 3 나올 거야. 그렇잖아. 절대값 붙여봤자 어차피 똑같이 2 루트 3 나올 텐데. 정답은 2번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단어가 생소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못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임계점, 임계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라 결과적으로는 공률 계산의 공식만 기억하면 충분히 풀리는. 그리고 이미 숫자 뭔가 계산 편하게 나오겠지라는 생각하지 마. 한양대는 수학 문제가 지금까지 이미 20년 넘게 출제된 대학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로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운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깔끔하게 안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어가세요. 아까 보니까 여기서 계속 망설이는 거야. 아닌데 막 이러면서 아닌 게 제대로 풀었으면 맞는 거예요. 맞는 겁니다. 그렇게. 자, 다음 문제 4번 갈 건데요. 4번은 작년에 중앙대 시험 유형에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저게 문제로 지금 제가 선택한 이유가 작년에 중앙대 문제 수학이 실제로 저게 앞에 저 유형이 있었고 뒤에 저 문제가 또 있었어요. 식하고 숫자만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도 내 개인적인 생각은 작년 시험 문제는 두 사람이 만든 것 같아. 15문제씩 딱 나눠져 있었거든. 문제 유형이야. 그러다 보니까 같은 유형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수학과에서 이 유형 자체를 좀 계산하는 거로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미분 응용 문제로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림을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단 뭐 포물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1,4는 당연히 곡선 바깥쪽에 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를 계산하는 거라면 이거는 이런저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식계산을 통해서 충분히 푸세요. 그게 나아요. 곡선 위의 점을 x, y로 잡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차피 필요한 건 거리잖아요. 그럼 거리라는 관점은 루트를 씌우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되니까 x-1의 제곱과 y-4의 제곱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주어져 있는 변수를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 관계가 있죠. 이미 이 주어진 형태는 곡선 이거, 점 자체가 이것을 이미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x는 이미 문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x라는 문자를 저 y만의 식으로 집어넣으면 y라는 일변수로 식이 정리가 되니까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으면 되죠. 2분의 1 y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이고 여기서 우리 계산하는 방식은 어차피 루트 안에 있는 식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아도 된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새롭게 y만의 함수로 잡고요. (2분의 1) y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이라는 식으로 잡고 얘 미분해서 0 되는 것만 찾으시면 끝나죠.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런 거 미분해서 0 되는 점이 왜 성립되는지 이런 거는 시험장에서 알아보지 않아도 돼요. 시간 관계상 그것이 자연스럽게 정답으로 유도되는 과정 중에 해당되는 거니까 나름 그렇게 판단해. 이 문제도 역시나 그럴 수밖에 없어. 계산해보면 합성함수 미분했을 때 2 내려오고 2분의 1 y제곱 빼기 1에 곱하기 y 안에 거 미분한 거 y 나오고요. 더하기 2 곱하기 y-4 이거 전개하면요. 2y가 여기 곱해지면 y 3승이죠. 마이너스 2y에 더하기 2y 지워집니다. 빼기 8.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핵심은 이 미분된 거 무조건 뭐 되는 거 찾는 거니? 0만족 되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미분해서 0만족 되는 y는 유일하게 2 하나. 그러면 2일 때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얘기한 최소 거리가 언급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다 2대2 대입해서 나오는 거리의 최소값은 루트 여기가 4니까 2 빼면 1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 2 제곱 4 그래서 합치면 루트 5로 최소 거리가 등장하죠.
여러분들 제가 이 문제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문제 유형이 기출문제 은근히 많아. 점 하나 주고 곡선식 하나 줘가지고 곡선 위의 점과 저 점 사이의 거리 최소 찾으라는 거. 그러면 우리 막 처음에 막 XY 평면 그리고 막 곡선 그리고 점 어디 있는지 막 자꾸 막 이러더라고. 그런 거 시험장에서 할 필요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미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식을 일변수로 정리해서 함수 미분해서 0 되는 것만 찾는 과정으로 가면 한결같이 풀린다는 거야. 다른 생각할 필요 없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좀 고려해 놓자고요. 결론은 매크로링 급수 이용해서 수렴값 계산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저거 아마 연대에서 뭐 이게 서술형으로 출제가 된다 그러면 실제로 저게 수렴하는 급수인지 먼저 좀 판단을 해놓고 계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급수의 수렴 발산 판정법은 아마 지금 모든 과정 아직 시작하진 않았을 거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과정상 좀 생략을 하고 일단 수렴값 계산해서 정답 나오는 과정만 먼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제가 이거 급수 수렴값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게 일단 이 부분이에요. 상수의 n승이 분모 저렇게 혼자 있으면 내가 항상 여러분한테 뭐 하라고 그랬었냐면 전체 n승으로 먼저 정리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x 대신에 2분의 1이 대입된 값 계산을 하겠다의 뉘앙스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앞쪽에 지금 일단 유리함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유리함수 분수 분리부터 우리 먼저 합시다. 그럼 이거 분수 분리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봐요. n 그 다음에 n 플러스 2 위에 n은 가리고 0 넣으면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여기 가리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거야. 그렇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지금 일단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먼저 2분의 1부터 상수배 공통으로 돼 있으니까 먼저 바깥으로 빼보내겠습니다. 그럼 이거 빼내면 2분의 1의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로 분자 좀 단순히 정리한 것 뿐이에요. 상수 빼가지고. 그럼 여기서 시그마 일반항을 갖다가 전개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 두 개로 좀 분리해 보려고요. 이게 수렴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계산하는 것 자체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2분의 1 시그마 두 개로 나눴으면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에 2분의 1의 n승의 값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 빼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2분의 1에 2분의 1의 n승 값 계산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서 있잖아. 이게 우리 외웠던 매크로링 급수 중에서 도대체 누굴 써야 되냐가 아마 관건인 것 같은데 아마도 수업 때 정리한 거 배우셨다면 충분히 이것도 연결해서 풀 수 있을 거라 봐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의 x n승이라는 가장 유명한 꼴이 있거든요. 얘에 대한 형태가 마이너스 l은 1 마이너스 x로 정리된다 그랬었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유도 관계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마이너스 1의 n 더하기 1승의 x n승이 ln 1 플러스 x라는 식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합성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전체 마이너스 배를 정리하죠. 그럼 모든 항의 개수가 플러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양을 갖다 이용한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좀 유명한 꼴이라 암기하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식은 나눠서 좀 가볼까? 첫 번째 식은 여기다 x에다 2분의 1 대입한 거잖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의 2분의 1 n승이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ln 1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ln 2로 등장하겠네. ln 2분의 1 마이너스 이미 다 사라지니까요. ln 2로 정리되겠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두 번째 거예요. 문제는 두 번째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이 시그마를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만 정리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연대에서 저게 주관식 단답형 서술형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식 단답형 아니면 객관식에 포함됐던 문제였었어가지고 중간에 막 수렴되냐 발산되냐 판정하는 그런 과정 이미 사실은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런 공식 써서 계산하는 거 이미 다른 학교에서 이미 여러 번 나왔던 형태의 식이기 때문에 공식 사용해서 계산하는 과정까지 충분히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얘인데 얘에 대한 경우는 n 더하기 2라는 모양을 선생님이 다른 문자 k로 한번 좀 치환해 볼 거예요. 왜냐면 이 n 더하기 2라는 모양으로 지금 급수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거로 만약에 치환하게 되면 일단 시그마 k는 n이 1일 때니까 3부터 무한대까지 흘러가는 거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k분의 1에다가 2분의 1의 n 대신에 우리가 n으로 바꾸면 k-2승으로 표현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일단
2분의 1에 k-2개니까 마이너스 2개 따로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이 얼마야? 4야. 그냥 4. 그러니까 4를 바깥으로 빼. 그래서 시그마 k는 3부터 무한대까지 k분의 1에 2분의 1에 k승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거 이렇게 할까요? 지금 k가 3부터래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이미 어디야? 여기 있지. 1부터 합구한 거는 구해놨잖아. 그러면 이 구해놓은 거에서 지금 결국 뭘 빼면 될까? 얘는 시그마 전개만 잘 생각해 보면 되죠. 1부터 무한대까지 흘러간 거에 합을 구해놨고 거기서 우리는 1하고 2가 빠진 3부터 무한대까지 합을 찾겠다고. 그럼 지금 답 나왔잖아. 1하고 2 넣은 것만 빼면 되지, 결론 여기서. 그럼 얘가 ln2라는 1부터 무한대까지 수렴값 구한 거에서 빼. 누구를? n에다 1 넣은 거랑 n에다 2 넣은 거 빼라고. 그럼 n에다 1 대입하면 2분의 1. 그 다음에 n에다 2 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겠죠?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얘 계산한 게 얼마란 얘기야? ln2에다가 빼기 2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니까 8분의 5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 문제에다 갖다 쓰자고요. 그럼 이제 이 문제에다 이제 수렴값 계산 완성해야 되니까 2분의 1 앞쪽은 ln2였고요. 그 다음 빼기 이 뒤쪽 게 4 곱하기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빼기 4 곱하기 ln이 마이너스 8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 완성하면 어찌 될까요? 일단은 더하기 2분의 5에다가 2분의 1 빼니까 수렴값 4분의 5가 일단 숫자로 나오고 ln 앞에 이미 마이너스 3ln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ln이로 정답은 저런 모양이 등장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이 문제 역시나 결론이 뭐냐면 이미 우리가 자주 사용되는 이런 매크로링 급수의 수렴값 계산을 이용한 문제로 만들어진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 외울 수 있는 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상위권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배웠던 문제들이나 기존에 배웠던 이론들을 이용한 이런 문제 푸는 요령들을 여러분들이 익히는 형태의 시간이 될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샘플 문제 5개 풀어봤고요. 난이도가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소개하려고 좀 여러분들이 생소한 거나 뭐 계산법이나 이런 것도 좀 언급을 했지만 평범한 난이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해 차는 문제가 또 과하게 어렵게 선택되는 문제가 또 풀어지는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핵심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합적인 문제 연습이 좀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형태의 수업이니까요. 참고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 수업은 다음 주부터 시작이니까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